안녕하세요. 영부동산입니다. 지금 전세 사기 문제로 전국이 떠들썩한데요. 청년 신혼부부 상대로 130억 전세 사기를 쳤던 사람에 대해서 판결문으로 본 범행수법이라는 기사가 나와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담보신탁을 관리신탁이라고 속이고 다른 곳으로 전입시켜서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기도 하고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해서 징역 15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이 사람이 사용한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세대 건물이나 빌라를 매입한 그는 실제 자금을 투입하지 않거나 극히 일부만 투입하고 은행 대출을 끼는 방식으로 건물 보유분을 늘렸다.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대출 이자와 원금 소액만 변제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건물이나 빌라 매입자금, 임대사업 경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식이었다. 원래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법무사를 통해서 원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도록 계약할 때 확인하셔야 됩니다. A씨가 보유한 건물 대부분은 시중가격의 60에서 70%에 임박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 가치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게 다세대나 빌라의 경우에는 특히 더하죠. A씨의 건물이 많아질수록 채무액은 늘어났고 대출 이자로만 매월 약 2억 원을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거기다가 고정비 3천여만 원이 들어오고 중개수수료만 14억 원 등을 사용을 했답니다. 별도 수입이 없던 A씨는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은 차, 공사업자, 조경업자 등 타인 명의를 빌려 수억 원의 은행 대출을 받기까지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들을 속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100억 원대 보증금을 챙겼다. 이건 중개업자들하고 짰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대표이익의 수법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으로 선순위 담보권을 말소하거나 채권 최고액을 시가의 30% 등 일정 금액으로 감액하겠다고 말하고 실제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A씨 말에 속아 계약한 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얼마 전 집에 경매가 들어와 은행에 물어보니 변제된 금액이 없다고 했다라고 했답니다. 이건 들어가신 분이, 그러니까 임차인도 잘못이 있습니다. 이런 건 꼭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임대 건물에 잡힌 담보신탁을 관리신탁이라고 속이며 신탁 등기는 건물관리업체에 신탁을 맡겼다는 의미로 신탁회사가 건물을 관리해준다는 것이니 오히려 세입자들이 유리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담보신탁을 맡겼다는 얘기는 담보를 맡기고 돈 빌렸다는 얘기죠. 한 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담보 채무와 보증금 합계가 8억 원이 넘는데도 3억 원이라고 허위로 고지하거나, 이건 등기부에 나와 있는데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이 실제로는 1억 3천만 원임에도 이보다 적은 다른 건물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기부라고 하죠, 를 보여주는 등 피해자의 착오를 유발하기도 했다. 이건 임차인도 좀 더 신경 써서 보셔야 되고요. 가장 큰 잘못은 만약에 중개를 했다면 중개사가 책임을 져야 되죠. 부동산 담보대출을 추가로 받기 위해 임차인에게 핑계를 대며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전입신고하게 해. 이런 건 절대로 허락해 주시면 안 됩니다.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게 하기도 했다. 이런 걸 허용해 주는 임차인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A씨 사기 피해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가정이 파탄났다, 우울증에 걸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 사람이 15년형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임차인들이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찾아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 임차를 하실 분들은 반드시 등기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중개업자를 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